중요한 건 시간을 꼭 전자책을 만약에 쓰실 거면 시간을 내가 하루에 전자책 쓰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거를 제가 좀 일단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면을 좀 같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만약에 이, 제가 이 비디오에, 제가 이거를 좀 비디오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 얼굴만 보일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얼굴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얼굴을 좀 가려주셔도 괜찮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자책 쓰기 특강이에요. 보통은 제가 지난번 전자책이나 작년에 전자책 강의를 그냥 무료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음, 그때는 이제 팔리는 전자책에 관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버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얼마치를 팔았고, 그때에 팔았을 때 책을 팔 때는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팔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실은 지금은 그것보다 팔기 이전의 작업이에요. 전자책을 쓰는 것.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시작할 때쯤에 초반에 왜 전자책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왜 완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설득이 있지 않으면 전자책은 실은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전자책은 다 써지지가 않아요. 지금 실은 자기에게 이게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책이 잘 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자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당시 블로그를 했을 때 전자책이 1번에 1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전자책 쓰는 것이 내가 블로그를 하고 지금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1순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반드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다면 다른 데에 지금 시간을 분산하고 있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전자책을 내가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은 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은 제가 전자책을 썼을 땐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가 이제 날짜를 데드라인을 잡고 제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전자책 쓰실 때는요. 실은 전자책 쓰기 시작합니다. 전자책을 지금 10% 완성했습니다. 20% 완성했습니다 하고 블로그 이웃님들께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가면서 내가 만약에 혼자 다져서 쓰기가 어려우면 그 바깥에 이제 세상에 계신 분들, 이웃님들에게 내가 전자책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그것을 내가 어쨌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서라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는 그때 50% 완성했을 때도 목차를 공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표지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다 쓰고서 이제 90% 완성했다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전자책을 좀 이왕 쓰는 전자책 좀 잘 쓰고 싶어서 그때 전자책 컨설팅 1대1 하시는 분을 그냥 애초에 좀 찾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목차를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잘 쓰고 싶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서 목차 쓰는 거,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책을 잡아서 쓸 것인지 주제를 한 3주 정도도 종이책일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전자책도 저는 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소개를 하지 않고 시작해서 제 소개를 먼저 저를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탄렌즈 지혜이고요.
혹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얼굴을 노출을 원치 않으시면 얼굴 가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자책 쓰기, 이거 글 잘 보이실까요? 네. 저는 2022년에 3월에 둘째 육아 휴직하는 도중에 정말 그 육아휴직 중에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교사를 삶을 살다가 둘째를 잠깐 낳았을 때 약간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만의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를 하고 싶다.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쓰기의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시작했던 게 블로그였습니다. 실은 글쓰기 플랫폼이 조금 더 이제 좀 작가들의 타이틀에 달려있는 곳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아주 잠깐 한 달 정도 브런치를 좀 썼다가 여기 블로그도 좀 동시에 쓰다가 멈췄다가 2021년에 아이를 낳고 2022년 그때 둘째가 100일 때 됐을 때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재미난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좀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좀 저만의 어떤 워딩화를 해가지고 재테크와 공무원 교사지만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재테크와 그 삶의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업에서 제가 업에서 했었던 것들을 했던 방향들을 다 녹여서 집대성한 하나의 큰 전자책을 블로그에 계신 분들에게 전자책을 무료로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어,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채팅창에다가 좀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여기서 제가 지워졌어요. 죄송해요. 전자책을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세요? 여러분들은 전자책을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지금 직관적으로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시면 제가 좀, 네.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한 정리인 건가요? 네. 또 책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전자책을. 그게 중요한데, 나의 만족을 위한 전자책인지, 타인의 만족을 위한 전자책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험이 내가 겪었던 경험을 타인인 누군가에게 전달이 매치가 딱 됐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궁금해하고 가져가요. 근데 그냥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리하는 글을 썼을 때는 그냥 막연히 책을 쓰게 되는 경우는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하실 거라면 브랜딩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되게 명확하고 되게 나한테 솔직해야 돼요. 윤서님 같은 경우 새벽 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쓰셨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새벽 기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아침 미라클 모닝을 하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인생의 공식에 대한 정리,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종효님 더 구체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인생의 공식 되게 많죠. 윤서님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세상에 새벽 기상이 어려운 행동으로 어려운 게 나타났죠. 구체적으로. 종효님 더 풀으셔야 돼요. 수영님, 매우 존재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매우 솔직하고 매우 좋아요. 전 이런 욕망,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실은 드러낼 때 이게 타인들이 나도 이거 원해라고 딱 원하니까 수영이 거 가져갈 수 있어요. 더 솔직할수록 더 가져가요, 사람들은. 저는 되게 솔직했어요, 전자책 쓸 때. 내가 나를 알리고 싶은 게 전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할수록 나를 더 드러내는 용기가 커질수록
내 전자책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밀레니um 경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하실 수 있는 표현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에서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지?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명확해요. 저는 부자의 돈그릇으로 부의 돈그릇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사실 어떤 불편한 마음,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의 영성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뭐 이거 사이비 종교야라고 했지만 실은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스터디를 연 거였어요.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2년 동안 넘게 이제 잠재의식 김승모 원장님이 이제 100번 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메커니즘을 어느 순간 되게 많은 책들을 읽고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이제 100번, 200번 이제 그냥 매일 살아 숨쉬듯이 그냥 코 막고 숨쉬듯이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그 잠재의식에 대한 되게 재미를 느끼니까 이게 펼쳐지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그걸 너무 알려주고 싶고, 사실 두 번째 책은 잠재의식과 관련된 책, 끌어당긴 거 관련된 책을 쓰고 싶다. 그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가져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경매와 사업의 결합을 이렇게 그러면 경매의 경험을 되게 농축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은 알려야 돼요. 비포, 애프터 사람들은 내가 없었던 것이 이건 어떤 의미? 생겨났다라는 것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와 사업의 결합인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풀으셔서 이제 오늘부터 작업을 뭐 하시냐면 내가 했던 경매의 경력,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앞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결합은 내가 경매로 공간을 어떻게든 사들였는데 그 공간을 사들인 곳에 나의 사업을 결합시키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딱 구체적으로 내가 경매로 상가 경매를 했다고 하면 상가에 몇 층짜리 경매를 했고 거기에 내가 얘기하는 무인 사업과 뭐 꽃사업을 여기서 경매를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자 하는 나의 사업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푸셔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어떤 글에 좀 더 많이 꽂히냐면 구체적인 표현을 했을 때에 이제 가져가요. 그래서 수영님은 나의 존재 중에 어떤 걸 엄마로서의 존재, 아니면 수영이라는 사람의 존재, 아니면 내가 잘했던, 내가 직장에서 빛나서 좀 도드라졌던 직장의 이야기,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구체적인데 이게 눈에 탁 드러져 보이면 보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자면 사실 저는 이제 방탄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건 저는 좀 이제 한눈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방탄렌즈가 뭐야 하고 궁금해하게끔 제가 가져가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렌즈 되게 궁금해하시게끔 방탄이라고 하니까 뭔가 탄탄해 보이고 뭔가 강철이 보이고 근데 위에다 적었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의사 도구를 결정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렌즈가 있는데 방탄은 단단한 마인드, 긍정 에너지. 그래서 실패를 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가올 미래,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게 뭐, 투자는 대응이라고 하고, 사회를 대응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떤 트렌드가 올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투자도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앞으로 물결이 AI 투자나 뭐, 양자 컴퓨터 그 큰 흐름의 발전을 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석탄과 화력 발전이 이런 게 대세였다면 투자를, 지금은 그쪽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거시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얘기를 쓰면서 제가 이제 그럼 방탄렌즈가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처음에 방탄렌즈가 뭐야? What? 육하원칙으로 목차를 적으시면 돼요. 그게 뭐야? 사람들이 궁금해잖아요. What? What?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썼어? Why? 그 다음에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How?
실은 전자책은 how to 방법론이 들어간 것이고요. 종이책은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게 달라요. 사람들은 전자책은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론의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이책은 약간 좀 오랫동안 내가 이걸 스테디처럼 볼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책을 가져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책과 그 종이책은 좀 다르다. 그것도 좀 아시면 좋고, 그러나 전자책을 쓴 그 근육이 생기면 종이책을 쓰는데 훨씬 편해요. 제가 지금 종이책을 이제 다 첫 번째 종이책을 썼지만 그 종이책을 써나갈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도 제가 전자책을 쓸 수 있었고 블로그 글을 계속 꾸준히 쓸 수 있었던 힘 덕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전자책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한테 비댓글로 오늘 이거 신청하신 댓글에 비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원래 이거 다 39,000원, 3만 원? 다 3만 원 이상에 팔리는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이게 단가가 올라가서 이제 제 모임에 들어오실 때 쓰는 비용 이제 100만 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설날이어서 제가 좀 특별히 선물로 좀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또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쓸 거고 나중에는 종이책으로도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솔직해지는 게 어렵잖아요. 어, 솔직한 글일수록 더 끌려요, 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종이책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한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님의 책이 되게 불편하고 읽기가 힘든 건요. 이렇게 좋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글도 좋은 글이다. 분노가 일으키고 질투가 일어나고 뭐 그런 글도 실은 되게 불편함과 막 그런 글 자체에 나에 대해 어쨌든 모든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글들은 어 되게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글을 읽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다. 그 글이 가장 쓸모없는 글이라. 그러니까 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솔직한 욕망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같이 그 반응에 동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나를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이 세상에 나를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하시고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면 린치핀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스 고린이 쓴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는데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냥 나의 경험이 자산이 돼서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 이야기는 AI로 쓸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이제 지금은 이제 린치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랏빛 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전자책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 왜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이것도 매우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닝 페이지 쓸 때 제가 아침마다 쓰는 글이나 저는 저 자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제가 쓰는 어떤 이제 그런 모닝 페이지, 이제 지금 2년, 3년, 2년 넘게 그런 자기만의 날것의 감정 일기를 쓰는데 전 이런 거에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단 5줄이지만 그런 나에 대한 솔직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그냥 풀어서 쓸 때, 더 좋은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왜 쓰세요? 한번 채팅창으로 적어봐 주시면. 기록으로. 어떤 기록? 나만을 위한 기록? 아니면 그 기록이 무엇인지 중요해요. 나의 감정 기록, 나의 경험의 기록, 내 기록이 무엇일까? 이것도 기록으로 왜 남기고 싶으세요? 네. 네, 봉사 기록으로 시작했다가 나를 알아가고 사람들을 만난 소통 창구인 것을 알았다. 네, 이거 되게 좋아요. 봉사로 이제, 네, 나의 감정과 경험을 남겨서 공유하고 싶다. 네, 이것도 좋아요. 네.
생각 좀, 목표 달성. 다 지금 여러분들, 나에 있죠? 여기에 제가, 하나의 유용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예전에 진짜 조회수가 많아졌을 때, 음, 일단 사람들은 글을 어떤 글을 많이 찾아보죠? 여러분들 블로그 글 읽어보실 때 내가 찾아보는 사람들의 글은 어떤 글이에요? 청소년 관련해. 네. 글쓰기를 연습하고 성장가락을 이렇게 네, 정복을 많이 읽어보시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네, 수업을 기록하고 네. 일단은요. 그거 있으세요? 내 글을 누군가가 더 많이 읽어주길 바라신다면 내 글을 누군가가 더 많이 읽어주길 바라시나요? 네, 아니요로. 나는 내 글을, 한 명이라도 내 글을 더 많이 읽어주길 바란다. 네, 네, 네. 그럼요. 그 사람이 내 글을 왜 읽었을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Why? 그 사람은 왜 내 글을 찾아와서 읽었을까?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사이트. 그냥 기록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일기 기록하면 안 와요. 그 안에요.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완전 남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완전 남다른 생각이라서 이 생각이 머리를 탁 하고 치는 그런 문장이 없으면 안 읽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머리가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생각머리가 거기까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넣으셔야 돼요. 그냥 기록하지 마시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이 쓰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당연합니다. 욕심 나쁜 거 아닙니다. 욕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욕심 가지셔야 돼요. 네. 쓰면 쓸수록 더 근력구가 생기면 훨씬 많이 발전하지만 생각도 엄청 많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요. 그냥 기록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록은 나만이 보는 기록이지. 나만이 보는 기록은 다른 사람이 이거예요. 나만이 보는 기록을 할 거면 다른 사람 안 읽어줘도 된다면 오케이. 그냥 나만이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러나 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되었으면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블로그 제가 글들을 보면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쓸 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안 찾아 읽어봐요. 아니면 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색깔과 글과 문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또 감정에 대한 동요가 있어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타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 하고 같이 글을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글이 와요. 그냥 일기장 기록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다. 이런 건 했다.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느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야 돼. 거기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약간은 달라야 돼요. 남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되게 많이 적었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글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물론, 덜 자극적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 있는 글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직관적인
아주 직관적으로 딱 끌려서 딱 자극적으로 거기서 가져가고 싶은 인사이트를 더 원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요즘이 왜냐하면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지만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글쓰기를 해? 나 정말 쓰고 싶은 게 맞아? 근데 저는 되게 솔직했어요. 이게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 첫 번째 전자책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 쓸 때 3개월 만에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인생을 바꾸는 노하우라고 썼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언제 썼냐면 2023년도에 썼나요? 2023년도 1월에 썼나? 3개월 만에 블로그 글쓰기로 인생 180도 변화시키는 노하우여서 2022년과 2023년, 그러니까 이 1년 사이에 제가 인생이 바뀐 노하우를 여기다 적었어요. 경험을. 그래서 이거 그때 많이들 가져가셨고, 실제로 전자책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사가시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평범했고, 평범한 이제 육아하는 엄마가 했으니까, 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목차를 썼는데, 이거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그 블로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거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한 3만 원에 내놨었는 처음에 무료였고 무료에서 1만 원으로 했고 1만 원에서 뭐 15,000원, 19,000원 하다가 나중에 3만 원으로 팔았는데 팔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도 되게 솔직하게 썼어요. 저는 진짜 글 쓰는 게 좋아하는데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방탄렌즈 책 덕분인데 제가 재테크를 좋아하고 실은 제가 뭘 좋아하냐면 제가 항상 전 돈을 좋아합니다. 네. 돈 얘기랑 재테크 얘기를 공무원인데 이제 공무원인 교사분들이나 이제 돈 공부를 하시지 않았던 일반 직장인은 이제 제가 좀 신기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어 그 주식이랑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거를 방탄렌즈 제가 렌즈를 제 저만의 렌즈를 켜서 검색하고 서치하고 호기심을 탐구한 결과 하락장이 온다는 걸 예측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거의 막 엄청 많이 받아갔어요. 근데 이건 알고 보니까 저 혼자 계속 연습을 했던 거라 사람들은 이걸 계속 처음부터 계속 이게 저처럼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맞아 떨어졌던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것도 이제 1,000달러였을 때, 테슬라도 앞으로, 가격 계속 다운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예측하고 쓰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예적금 시대가 와서 고금리 물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적금 통장으로 이제 옮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스태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빡빡할 거 초창기 그런 걸 썼다가 사람들이 제 글을 보러 오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공격도 좀 많이 당하고 만약에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너가 뭔데 테슬라 지금 1,000달러에서 뭐 110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냐 하면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재밌고 좋아하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실은 이번에 부동산 갈아탈 때도 이제 그 레이더가 이제 제가 방탄렌즈 레이더로 지금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했는데 그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때 저 때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그 상승장을 경험했던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떤 뭔가 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투자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전 심리를 인간 심리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대중들의 심리. 대중들의 심리, 매스컴을 보면서 대중들의 심리를 관찰하고 거기에 어떤 앞으로 삶이 펼쳐질지가 막 눈에 그려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몸에 이게 좀 체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더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빨리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전자책 쓰기랑 블로그 글쓰기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지금 제가 이게 나를 알리고 싶다 하신 분 솔직하게 나는 블로그 세상에 나를 더 알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솔직해야 돼. 나를 알리고 싶다는 욕망이 가득해야 그득그득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쓰세요. 나를 풀어헤쳐서 너무 정돈해서 쓰시지 마시고요. 어, 조금 더 솔직한 글을 적으시면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글을 그냥 솔직하게 쓰시는 오히려 좀 베이비 이렇게 사람들이 안 불러 아무도 안 보는 베이비 블로그 시절에는 그냥 드러내는 게 힘드세요. 아 그러시구나. 왜 힘들까? 좀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드러내는데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네. 이 두려움을 떨쳐야 돼요. 모든 건 두려움을 왜 떨쳐야 되냐면 아마 이제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블로그가 가장 안전해요. 제가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유튜브랑 스레드 여기가 사실은 조금 노출되면 공격 아니면 트위터가 오히려 더 끌어내리는 되게 공격당할 곳이 많고 블로그가 생각보다 안전한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블로그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양반이시고 유교남이나 좀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이렇게 좀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표현력은 많은 글을 보셔야 되고 표현력을 익히시고 싶으시면 저는 작가들의 문체를 그 필사 글 좋은 문구를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되게 많이 읽고 되게 많이 베껴 쓰는 연습도 하시고 그 문장을 내 걸로 또 써보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봉사 쪽은 노출될수록 좋아요. 근데 투자 사업 쪽을 좋아하다 보니 맞아요. 저는 밀레님이 원래 방향은 투자와 사업 쪽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드러내시는 걸 또 좋아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 사업 쪽으로 나의 어떤 업을 알리고 싶다면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내가 했던 투자 얘기를 스토리화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스토리화해서 적는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되게 좀 자극적으로 공무원인데, 뭐 16억 아파트 하나 이제 운이 좋았죠. 그때 다 상승장일 때 이제 했던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를 가지고 남들은 아무도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저 혼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쓰고자 하는 용기 있는 허들을 계속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봉사 쪽이 노출되는 것도 좋지만 투자와 사업하는 부분도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저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예, 봉사가 더 좋으세요? 경매가 더 좋으세요? 경매를 알리고 싶으세요? 경매 이야기. 그거를 지금 모르시겠다면요. 일단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둘 다 좋으면 경매를 일단 모르면 일단 써보셔서 발행을 해보시고 난 뒤에 내가 이거 쓰는 걸 한 10번 정도 적어보시고 내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날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 안 좋아하는구나. 해봐야 알더라고요. 모르면 일단 그렇게 써보셔야 돼요. 일단 발행을 해보시고, 나 이런 거 쓰는 거 즐겨하네. 근데 너무 노출되고 자극적인 거 쓰는 거 안 좋아하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해봐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고 난 뒤에, 일단, 아직 좀 더 알리시는 연습, 한번 좀 용기 내셔서, 나의 경매의 이야기, 내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 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의 초라함을 노출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밝혔거든요. 공, 공무원, 흑수저, 흑수저도 그냥 솔직하게 나 돈 한 푼도 없었고, 비정규직의 삼각김밥에 이제, 예,
괜찮으세요? 그럼 솔직하게 그냥 저는 삼각김밥에 이제 공무원 삼각김밥 먹고 저녁에는 짬뽕 국물 저녁이랑 점심 다음 날까지 이제 분리해서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근데 종이책을 보면 고명환님도 그렇고 자기의 가난한 시절을 썼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종이책에도. 그래서 굳이 아니면 종이책을 또 보다 보면 되게 또 자기만의 적나라한 어떤 과거의 안 좋은 이야기들 썼던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 이야기를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만 관심 있지 타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출에 대한 극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그 노출이 위험하다는 어떤 시그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돼요. 지금은 반대로 그 두려움을 떨쳐서 나를 알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가져가는 시대인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예전에는 이게 두려움이 많은 거는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는 두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노출을 꺼려하는 시대였으면 요즘 시대는 그 반대로 그 두려움을 떨쳐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역행이죠. 돈을 가져가는 시대가 이제 유튜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서 이거는 수영님이 나 스스로 지금 보시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이미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 왜냐? 블로그 글만 보셔서 그런데 유튜브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구냐면 하리보 젤리 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다른 맛있는 거 먹는 거 만드는 유튜버예요. 근데 그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경험과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바라봤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좀 적어보셔서 나의 과거를 더 조금 사람들한테 끌리는 글과 끌리지 않은 글은 그 사람의 삶이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끌려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약간 추상적으로 적혀 있으면 잘 안 끌려요. 그래서 나만의 특별함을 만드는 게 여러분 나만의 특별함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릴 적 때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냥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겠어요? 나 되게 평범했어. 이렇게 살아왔거든. 이렇게 뭐 그냥 밥 먹는 급식 재료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난 되게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제가 어릴 적 때 된장찌개하고 밥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남동생은 그런 건 제가 이제 블로그 아직 적진 않지. 우리 남동생은 이제 매일 그때 참치가 비쌌는데 사주 참치 이게 동원 참치에 밥 말아 먹고 우리 아들 남동생은 자주 그걸 먹게 해줬지만 나는 그걸 많이 못 먹어서 조금 한이 서려 있어. 이런 얘기가 나의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스토리를 적을 수 있다, 블로그에. 되게, 그러면 누군가 그걸 공감해 줄 때 이제 자기랑 소통이 되는 경우, 소통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블로그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과 생각은 누군가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부루 얘기를 적었지만, 그 루투스 병을 앓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빵 먹다 살찐떡님이라는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자기의 그런 고시원 작은 방에서 그냥 사람들 웃기려고 막 연기하는 거에서 시작했고요. 그 얘기가 누구나 막 다 평범한 얘기로서 시작하다가 찌양 이제 막 유튜버 찌양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거로 했잖아요. 아니요, 박막내 할머니 초창기 시절 이야기를 보셔도 되고, 지금 예전에 사실 신사임당님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성장하실 줄 몰랐지만 만약에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초창기에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어떤 글로 블로그를 시작했는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 저 자청글, 초창기부터 자청 예전에 좋아했을 때는 자청글 초창기부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유튜버나 대형 블로그를 가서 이 사람 초창기에 어떻게 시작했지를 보면서 영상 역사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미 유명하신 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신 경우, 이제 켈리 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유명하실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이 지금까지 지 유튜브도 이제 이제 지금 어쨌든 그 켈리치님의 뭐가 그만두셨지만 성장하는 이야기 초창기랑 지금이랑 또 달라서 그래서 나의 전문성과 경험은 부족하지 않다.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믿으셔서 그래요. 없다고 믿으셔서. 왜 없다고 믿냐면 타인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타인하고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땐 다른 사람의 삶하고 내 삶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만나는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제가 사업가분들 만나러 가는 분들 보면 진짜 은둔형 사업가분들은 돈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버나 블로그도 안 하세요. 그냥 다르게 마케팅을 펼쳐 나가시는데 제 거를 보시면서 근데 그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걸 하시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하시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 어, 다른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해 너무 이렇게 좀 안테나를 바깥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 내 안에 나만의 안테나를 나 쪽으로 돌리셔서 내가 가진 이야기를 바깥 세상이 원할 수 있게끔 풀어나가는 게 진짜 저는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브랜딩 공부해 보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의 가치가 트렌드와 유행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반드시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것도 봐요. 내가 100일간 꾸준히 글을 쓰며 생기게 된 노하우. 이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요. 50일 만에, 뭐지, 블로그 한지 뭐 3개월 만에 이웃수 3개월인가 한 달 만에 뭐 이웃수 5천 명 만든 방법, 이런 거.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 이웃수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방법론 알려줬는데 제가 그 책을 5천 원 주고 샀는데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무조건 서로 하루에 이웃수 100명씩 일단 늘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많이 파셨는데,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전자책은 해결, 방법론이고, 종이책에서는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특별한 지금 없다고 느끼시는데, 그러면은 한 개라도 나만의 어떤 되게 특별한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스토리. 내 삶에서 되게 특별한 삶에서의 스토리. 아까 누구였죠? 수람연희님이 저한테 했던 게 청소년, 이게 뭐지? 한 분씩 그 청소년 마법사님이 청소년 관련에 대한 기록과 이를 알리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쓴 이유와 목적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청소년의 일을 목적을 알리는 건 최근에 청소년과 관련된 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게 대부분 그 종이책이나,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전자책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은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가실 텐데, 이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것과 맞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요. 제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무엇을 해왔고, 마음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초등학교 2학년에
학급 경영 사례, 어린이를 위한 마인드맵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웃을 많이 맺으셔야 돼요,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예전에 2022년에서 2023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부모 엄마들을 위한 그 전자책을 만드셔가지고 그 초창 입학하기 전에 3월 1, 2월 때마다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입학 초등교육 전문가로서 이렇게 나아가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아예 본업에서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거를 좀 더 많이 드높이시고 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시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경영 사례로 만드는 게 더 표본이 높겠죠.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무슨 마인드맵, 어린이의 어떤 무엇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건데 마인드맵에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에게 무엇이 도움될까? 어린이의 생각이 발달되거나 어린이 스스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마인드맵, 이렇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만들면 그 전자책은 더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도움 많이 제가 썼던 것 중에, 네, 저 보세요. 제가 이거 썼던 거, 이 전자책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보면 강철 멘탈 갖는 비법. 되게 보이세요? 되게 뾰족하죠? 이렇게. 네. 부동산 경매 경험으로 내가 사실은, 네. 저는 경험이 많은데 풀었을지 어떻게 저예요? 사망 현장을 풀었으면. 아, 이거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수라면희님. 이 사업, 제가 알기로 장례 지도사분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이제 그 시체들이 이제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종이책인데, 이런 글을 사실 많이 받아가지는 않은데, 그쵸, 망설여지죠.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특별하게 좀 초익을 쓰실 때 네, 어떤 분이 되게 담담하게 풀어서 쓰신 사업가세요. 장래, 사망하신 분들을 치워주시는 되게 아마 지금 수라면이 하셨던 느낌하고 비슷한 걸로 적으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당사자. 이것도 되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라서, 어, 실은 지금 제가 보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거는 진짜로 예, 이거는 진짜로, 어, 특별한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게끔 키워드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꼭 전자책으로 쓰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만약에 특별하게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건 진짜 타겟팅은 정말 뾰족하네요. 가져가실 분들이 뾰족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딱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밀리오의 장사 경험으로 알게 된, 장사 잘하는 노하우를 밀리님은 이렇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트렌드 변화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에세이인데 이 안에 부동산 투자와 그 다음에 장사의 경험과 그 다음에 사업의 경험을 녹여 쓴 에세이를 적는 게 어쩌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밀레님은 조금 에세이 형식의 이런 투자 이야기를 쓰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제가 좀 밀레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불편한 것들을 조금 편하게끔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의 몫은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작가의 시야로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잘 전달해주는 역할로서 글을 적을 때 하우투 방법을 조금 더 잘 풀어서 쓰면은 이제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제 강점은 강철 멘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멘탈을 갖는 방법으로 이걸 했어서 이 모임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예, 이 책이 이제 도움이 되실까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강철 멘탈 탁 끌리죠? 저는 방탄렌즈 안에 강철 멘탈이 있고 네, 저는 그냥, 네, 그냥 강철 멘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자한 사람들 스타일 찾아봤는데 딱 하나였어요. 뭐, 투자도 마인드고, 다 마인드고,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음에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단한 마인드? 자영업자도 6명 폐업했는데 재창업했던 사람들의 것도 마인드.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저는 마인드가 미래를 이제 이거에서 썼는데, 혹시 이거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이거 혹시 그러면, 어, 이 강철 메탈, 네. 이거, 그냥 그러면 새해맞이, 갑자기, 새해맞이, 새해맞이 무료 배포 한번 해볼게요. 그 이벤트 열어볼게요. 갑자기 끌려서, 1월 1일. 이건 근데 이건 제가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블로그에. 블로그에 올리면 그냥 그거는 대신에 가져가시는 대신에 이거 하셔야 될까 뭐 이거 이 스크랩 하시거나 스크랩 하셔서 가져가면 제가 이거는 그때 이걸로도 이제 100만 원 모임 해가지고 50만 원 모임 해가지고 방탄된지 실제로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실제로 진짜 강철 멘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강철 멘탈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많이 실패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딱 하나예요. 그냥 남들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내 갈 길 간다예요.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강철 메타 이 책 가져가고 가보죠. 준비하실 궁금이 되신다면 너무 외부 세계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 자신이 누군지 되게 잘 알면 실은 외부 사람들이 조금 훌창거릴 수는 있어도 네, 갑자기 오늘 선물 폭탄 네, 그래서 되게 이 책이 이제 필요하니까 강철 메탈을 오기 때 강철 메탈 같이 들어가겠다. 전 명상하고 강철 메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감정보다 강철 멘탈을 가지시고 네 삶에서 중요하군요. 저는 항상 같이 그럼 강철 멘탈 같이 그럼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자책을 쓸 때는 강철 멘탈 마인드가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강철 멘탈을 어떻게 가지냐? 어 일단 이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게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요.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진짜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 저는 공부할 때 뭘 보냐면, 애초에 초창기에, 음, 지금 잘 된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게 초라했을 때부터 보았던 것 같아요. 초라한 시절. 다 누구나 초라한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저 사람도 되게 성장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생긴 거예요. 나도 없었어. 없었고 하나씩 가져가고 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음, 자신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초라함에서 시작했고 없는 데서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시간의 힘을 믿고 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동산 투자 경험 단 한 번뿐인데 굉장히 과감하게 부동산 한 번을 가지고 굉장히 생색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이 보시면 진짜 막 웃으시겠죠. 쟤는 임장도 안 하고 뭐 선품도 안 하는데 그냥 근데 또 칭찬도 받기도 했어요. 그건 감이 좋은 거다. 거기가 좋다는 걸 미리 성견지명한 거는 자기의 직관과 감이 좋아서 거기 투자한 거고 한 번에 간 건.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엄마가 부동산 투자로 너무 많이 쓰러져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래서 전자책은 실전 방법론을 주시면 돼요.
실제로 팔리는 전자책은 실전 방법론, 자기 얘기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주는 책은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전자책의 니즈는 조금 그게 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글을 더 잘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인지도가 높아져야 돼요, 실은. 인지도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결국 내 글을 읽어주려면 이웃수가 좀 많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음, 예전에는 제가 배웠을 때는 그 블로그 이제 배웠을 때는 이웃을 그래도 이제 한 2, 3천 명에서 5천 명까지 늘려라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왜냐하면 맥시멈 서로 이웃을 맺는 게 5천 명까지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은 심리적으로 5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권위의식이 그 사람을 조금 남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의 본능을 저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심리를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 본능적으로 그 계급을 정하게 되는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왜 우두머리부터 원숭이도 있잖아요. 예전부터 계급 사회여서 살다 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급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지금 시대에 그거 하면은 내 삶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상향동화라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그게 이제 내가 성장이 올라와요. 저 사람만 했고 난 할 수 없어라고 하면요. 할 수 없다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셔야 돼요.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나는 아니야라고 구분지면 구분 짓기 나는 아니니까 아닌 거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끌어당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고 믿은 거에 베팅을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저 사람처럼 돼요.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 삶의 믿음이 있는지 그것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성장은 나를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두 개 중에 선택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시간이 흘러서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먼저 깔리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는 믿음. 어디에 내가 믿음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책도 내가 쓸 수 있어. 쓸 수 없어. 어디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실은 그 다음에 마인드색이 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집중 전자책 쓸 땐 실제로는 이제 쓰기에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새벽에 많이 썼어요. 새벽에 많이 쓰고 아기가 어린이집 갈 때 4시간 정도씩은 그때 좀 쓰는 거 좋아해서 4시간 정도씩 자료 찾아보고 또 하나 수영님이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요.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서칭해 놓고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없지 않아요. 자료를 찾아서 갖고 오면 내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하는 거. 지금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음, 제가 이런 거 써도 돼요. 내가, 저도 멘탈책 썼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를 알아가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써본 것들이 있다. 아니면 불안감이 있는데 불안감을 잠재우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동안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예전에 제가 이제 전자책 강의나 전자책 컨설팅 받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 없으면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2배, 3배로 늘려서 사는 방법. 그러면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나서 내가 정리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식의 전달로도 만약에 how to를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쓰는가. 나는 원래 시간을 알차게 쓰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100일 동안 모닝 루틴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도 가지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알차게 썼어요. 그걸 가지고 토대로 시간을, 뭐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표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점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쓰시면 더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아마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쓰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도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1일 1포 꾸준히 하는 방법.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점은 정말 전자책은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활용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책정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안 들고요. 그다음에 저장도 그냥 인터넷에만 저장이 되니까. 네. 이게 제가 진짜로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서 혁명의 팡파르인데 니시니 아키히로라는 책인데 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이 일본인 니시니 아키히로가 최근에 썼던 꿈과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절판돼서 볼 수가 없어요.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그래서 그때 베스트셀러 히트를 치긴 했는데 지금 이분이 이거를 2020년에 썼는데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2021년에 썼는데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를 미리 쓰신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썼잖아요. 이제는 나를 알리고 저는 팔리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혁명보다도 산업혁명보다도 커다란 혁명이 마침내 우리에게 시대를 강타했다. 정보혁명이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념이 어디 있냐면 산업혁명에 있어요. 직장인들 이 산업혁명의 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산업혁명 마인드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관념을 깨트려서 20대랑 30대 사회들의 젊은 분들은 뭐죠? 그 기억이 유튜브랑 그다음에 영상 쇼폼으로 일하고 있는 그 중국 어플 쇼폼이 있는데 까먹었네. 인스타랑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도 있어요. 노력하면 대가를 얻는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상식에 네, 틱톡. 틱톡으로 중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가 언제지? 코로나 시대였는데 틱톡으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뭐 나이 든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플랫폼 배우는 건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실제로 마켓 6.0이라는 하버드 마케팅 교수님들 얘기하셨듯이 젊은이들의 이야기 앞으로 트렌드를 잡아갈 알파 세대도 아니고 알파랑 Z세대 Z 밑에가 알파인가요? 그 세대들이 지금 뭐 하는지 찾아보라고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쪄져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부모의 세대의 상식은 돈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였다. 그 당신의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할 만큼 세상엔 만만치 않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직장 가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책에도 이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일부터 로봇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개찰구 영문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또 키오스크 생기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도 사라지고 보니까 서울에 이제 뭐 나르는 택시인가 뭔가 온다던데 음.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일만큼 살 만큼 만만치 않아. 옛날에는 그냥 월급 받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내일로 삼는 길밖에 남지 않은 시대라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단정지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와 선생님은 이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실은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된
학교의 지식이 정제된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미래 트렌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상식은 많이 바뀌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상식의 관념이 지금 많이 안 바뀌어서 그걸 쫓아가는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좀 그 스위치를 계속 바꾸면 어,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늦었고 조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생산자가 전체 이거를 생산자가 얼마 안 돼요. 유튜브도 소비자가 100이라면 소비자는 90이고요. 생산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유튜브 막 그러잖아요. 포화됐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게 초보거나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지금 반드시 있어요. 전자책 쓰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근데 내가 이걸 타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인 내가 관심 있어서 그걸 타인이 알려줄 때 수련연예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꾸버님 같은 경우도 이기적인 자식인데, 부르자, 이거는 이제 효도하는 방법.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꾸버님이 이야기를 적는 것도 에세이가 이제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에세이, 에세이. 전자책으로 요즘에 에세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시작은 작지만 글을 자꾸 노출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을 이겨낼수록 좋은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계속 쓰다 보면. 네. 그래서 작가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처음엔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이걸 뭘 팔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쓰고 결과물을 계속 쓰다 보면 좋은 게 나오거든요. 쓰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그래서 원가정, 요즘에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글을 꾸버님이 적어주셔도, 네. K 장녀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사실은 누군가 이걸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되게 이기적인 불효녀 뭐 딸이다.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네. 그다음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마지막에 적으시고요. 목차를 먼저 적으시면 돼요. 목차가 1번. 제목과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뼈대가 만들어지면 이건 저절로 채워져요. 목차 뼈대가. 네. 6번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된다, 채우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건데 전자책은 형식도 없고요. 실은 틀도 없고요. 누구에게 그 어떤 검열받는 것도 없어요. 근데 종이책은 검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용하는 거나 사진 삽입을 낼 때나 다 검토를 받아야 되지만 전자책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책 쓰시는 거는 좀 더 틀과 형식이 없으니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자책하고 방탄렌즈 전자책은 제가 오늘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이거 파일로 여기도 보낼 수 있나? 파일로 못 보내네요. 신청하신 그 비댓글로 주시면 아니면 제가 그냥 3종 세트를 그냥 한 번에 이벤트로 그냥 보낼 수도 있겠다. 이벤트로도 해보서 그때 가져가셔도 좋고 새해 설날인 경우 그러면 10만 원치 전자책을 네, 선물로 드리고 다시 저는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네, 네. 이번엔 종이책이 나왔기 때문에 종이책이 곧 나오지만 전자책도 계속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네, 혁명의 판파르 니시니아 기로의 혁명의 판파르인데요. 여기서 저는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여기 또 돈 얘기 나오는데 신용이 곧 돈이다. 신용이 곧 돈이다. 그 다음에 음, 무료로 되는 것을 뒤로 미뤄라. 예. 조금 뒷부분이 어렵긴 한데 책을 팔고 싶다면 스스로 1만 권을 사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재력이 아니라 노력이다. 이거 되게 인사이트 얻었거든요. 책을 팔고 싶다면 스스로 자기가 먼저 읽고 한 번은 사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분이 좀 괴짜세요, 괴짜. 괴짜. 괴짜신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셨어요, 이분도. 예. 개그맨에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신, 이분도 그러니까 개그맨이었네요. 개그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도 엄청 많이 당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바로는 안 되고, 그 인터뷰 봤는데 꽤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번에 될 리가 없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첫 번째 천자책 하고 나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썼어요. 네, 그리고 욕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알리는 시대니까 그냥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된 건 아니니까 즐기면서 하시면 좋겠대요. 즐기면서. 막 너무 애쓰면서 계속 이거 하면요. 내가 이제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나를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를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깨달았거든요. 글로 이거 정말 솔직하게 적으면 아마 사람들이 놀랄지도 몰라요. 진짜로 원래 이거는 나중에 글로도 적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완벽하게 하지 말고 그냥 결과물 하시는 거에 좀 더 포커스 두시고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조금 질의응답 받고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는 거여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예,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여기 되게 좋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걸음 내딜 용기는 필요치 않다. 필요한 것은 정보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정보가 없어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행동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하지 않는 인간은 바보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실은 행동하는데 용기도 필요 없다고 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두렵고 전자책은 어느 사이트 저는 이제 북크크는요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크몽이고 요즘에 전자책 ISBN 내 가지고 그 교보문고 이북이랑 교보문고랑 이제 교보문고 이북이랑 이런 데에도 이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크몽은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펀딩도 해요. 와디즈 펀딩이랑 텀블벅 펀딩 전자책도 있어요. 네. 펀딩 받는 것도 도전 제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 잠깐 중도에 멈췄는데, 예, 펀딩도 할 수 있어요. 펜이 있으면 펀딩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퍼스널 브랜딩 책을 전자책으로 펀딩으로 하려다가,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종이책으로 가자 해가지고 계속 제가 전자책만 쓰니까 이제 저희 식구분이 지은이 이제 그만 전자책 쓰시고 종이책 쓰시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도 정신 차리고 종이책 이제 쓸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쓰는데 종이책은 좀 더 권위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ISBN도 달고 내 물성이 나오니까 여기 행동하는데 용기는 필요 없다. 전철 타는 법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철 타는 법에 대한 정보를 알았듯이 여러분들도 전자책을 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정보에 너무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음, 또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블로그로 글로 한번 남겨볼게요. 블로그 글로. 네. 전자책 수익화 원하시나요? 수익화? 수익화까지 원하시는 분. 전자책 수익화까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시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수익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지, 예.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지, 유명해지고 싶다면 왜 유명해지고 싶은지. 솔직해지면 돼요. 돈 더 벌고 싶다. 이럴 때 더 그게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두려움을 딛고, 네, 저를 알리는 게 우선이긴 하죠. 네. 그래서 나를 알리는 방법은 그 린치핀에서도 그래요. 소란을 만들어라. 소란을 피워라. 막 그러거든요. 소란 피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은 아무리 소란 쳐도요, 북치고 장구쳐도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네. 나눔으로, 네, 인지도 높여서 가시는 연습하고, 처음에 이거를 꾸준히 버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버티는 인내와 힘을 제가 응원드리고요. 이렇게 연말에 또, 아니, 연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새해에 맞아서, 이렇게 내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거는 제가